안녕하세요. 오렌지3로 배우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러스터링 군집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을 때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대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컴퓨터를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시켰냐면 말하자면 고양이의 특징을 알려주고 고양이를 구별해내도록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였죠. 귀가 매우 뾰족해. 눈은 동그래. 수염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특징을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대치동 쪽집게 선생님이 과외를 하듯이 막 이렇게 하나씩 알려준 다음에 답을 구해봐 하는 식으로 처음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외 조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예외 조항이 나왔을 때마다 구분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처음 상태였는데 지금은 방식을 바꿨어요. 머신러닝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특성을 하나씩 알려주는 방식에서 아예 정답을 보여줍니다. 자, 얘는 고양이야. 얘도 고양이야. 얘도 고양이야. 얘는 개야. 얘도 개야. 얘도 개야. 이렇게 정답을 보여주고요. 대신 그 학습을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알려주는 거죠. 뭐 수천만 장, 수십억 장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 변경됐어요. 그러자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개와 고양이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예전에는 공식을 알려주고 답을 구하게 한 거였다면 최근의 학습 방식은 답을 미리 알려주고 공식을 깨우치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인공지능도. 오늘은 그래서 개랑 고양이, 그렇게 구분하기 힘들었던 개와 고양이, 거기다 호랑이까지 추가해서 군집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넣으려면 여기 import images라는 유디젯을 사용해야 돼요. 미리 넣어둔 동물 그룹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0개의 이미지가 업로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얘를 뷰어를 통해서 잠시 확인해 보시면 고양이 1부터 10까지 있고 그 다음에 개 1부터 10까지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 1부터 10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총 30개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임포트한 상태에서는 이미지는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이해하기에는 이미지에 이름이 있고 사이즈가 있고 너비랑 높이가 있는 정도의 정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정보로는 컴퓨터는 얘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이미지 임베딩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얘를 분석하도록 시킬 거예요. 자, 슉 순식간에 뭔가 지나갔죠. 자, 이 순식간에 지나간 거를 확인해 보면요. 순식간에 분석을 끝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있었던 피처들 말고 무려 2048개의 피처로 늘어난 거 보이세요? 네, 인공지능이 자기가 분석하기 좋게 변형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임베더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인셉션 v3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고 오늘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오늘 군집화를 해보겠다고 했죠. 군집화, 클러스터링은 대표적으로 비지도 학습, 그래서 unsupervised에서 찾아볼게요. K-means 군집화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뭐뭐 넣었죠? 개랑 고양이랑 호랑이 3가지 넣었죠? 그래서 K-means에서 K를 3개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봐봐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개수가요, 무려 7개로 군집화를 해보래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많이 나누라고 하지? 근데 선생님은 일단 무시하고 3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나누고 나서 잘 나눴는지 이미지 뷰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뷰어로 그냥 보면 알 수 없어서요. 이거 타이틀을 클러스터로 변경해 보면요. 얘가 어떤 클러스터로 분류되었는지 볼 수 있어요. 고양이 이미지들은 전부 다 두 번째 C2 클러스터에 배정됐네요. 고양이 전부 다 잘 분류됐어요. 그다음에 강아지들은 전부 다 C1. 오, 분류 잘했어요. 엄청 잘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랑이는 C3. 오, 분류 완벽합니다. 잠깐 사이에 분류를 완벽하게 했어요.
어거지로 3개로 하라고 했는데 3개로 딱 잘 분류를 끝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 찝찝하지 않으세요? 얘가 몇 개로 하라고 했었다고요? 네, 7개요. 7개로도 한번 시켜볼까요? 네, 컴퓨터가 원하는 대로 7개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 뷰어를 다시 보면요. 일단 고양이는 C1으로 분류가 잘 되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강아지가 신기해요. 여기 얘는 C4, 얘는 C6, 얘는 C5, 얘는 C4, 얘는 C7. 와, 엄청 다르게 분류됐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한 거냐면요. 강아지를 매우 세분화해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호랑이는 전부 다 C2로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한 인베더 있죠. 이거 구글의 인셉션 V3를 사용했는데 이 인셉션 V3는요. 구글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머신러닝 도구예요. 심지어 세계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 대회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이 인셉션 V3가. 그래서 굉장히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셉션 V3가 구분했던 수많은 데이터 중에 어쩌면 강아지 데이터가 더 많았던 거죠. 고양이나 호랑이에 비해서요. 그래서 강아지는 좀 더 세분화해서 얘가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미지 분석을 할 때는요. 사실 개별 분석가들이 새로운 이미지 정보를 미리 주고 학습을 시키기에는 그 이미지를 모으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공부한 똑똑한 모델, 일종의 경력직이죠. 인셉션 V3 같은 그런 경력직을 데리고 와서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이런 분석 방법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전이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습시키기 힘든 개발 분석가들은 이런 전이학습을 이용해서 이미지 분석을 많이 한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셨겠지만 이미 인공지능은 개와 고양이 정도는 너무나 쉽게 분류할 수 있고요. 심지어 개는 세분화해서 분류할 수도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인공지능이 분류한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만큼 선생님한테 만약에 개와 고양이를 잘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어쩌면 이제 인공지능보다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걔가 굉장히 세분화해서 분류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맞게 새로운 기준으로 종류별로 분류하는 건 어쩌면 이제 인공지능한테 사람이 뒤처지는 시대가 오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분류하는 기법을 언제 써먹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그런 쇼핑몰 본 적 있어요? 옷을 사러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내가 고른 거랑 비슷한 종류의 옷을 보여주는 그런 쇼핑몰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이런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기법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모델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 분석가의 통찰이 역시나 중요하다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좀 더 다뤄봐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